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의 기본 위젯 익히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기 4-3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메일로 그 숙제 내는 것을 갖다가 답변을 하면서 실제적인 어떻게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캡처해 가지고 보내신 학생들한테는 직접 스마트폰에서 구동을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시 보낸 학생도 있고 일부는 보내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4-3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가능하면입니다. 가능하면은 자기 스마트폰을 직접 이용해 가지고서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AVD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고 해 가지고서 AVD에서 실행되는 것을 캡처를 해 가지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과제는 우리가 그냥 캡처만 하면은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갖다가 점검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APK 파일이라고 해 가지고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확장자가 APK입니다. 이 APK 파일을 캡처한 것하고 함께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APK 파일을 가지고서 보면 제가 이제 설치를 갖다가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휴대폰을 쓴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수업 진행상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공기계랄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구해 가지고서 꼭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는 4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위젯 익히기에서 활용하는 거, 어떻게 위젯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프로그램하고 상호 연동시켜 가지고서 하는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의 기본 동작 원리를 이해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명절을 갖다가 앞에 두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기본 위젯 활용하기 이것을 자바 프로그램하고 꼭 연계시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컴파운드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컴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인 거죠. 컴플렉스 복합적인 건데 컴파운드 버튼 계층도를 보면은 오브젝트에서 뷰가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뷰가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버튼이 텍스트 뷰를 상속을 받아 가지고서 컴파운드 버튼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체크박스, 레디오 버튼, 스위치, 토글 버튼 이 네 개가 나오는데 이 네 개가 우리가 컴파운드 버튼이라고 보죠. 한번 이거 상태를 갖다 우리가 클래스 계층도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클래스 계층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컴파운드 버튼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컴파운드 버튼 네크. 그래서 체크박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네모로 돼 가지고서 이거 체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 거. 토글 버튼은 우리가 한번 누르면은 들어가고 한번 또 누르면은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스위치 하나 가지고서 넣었다가 나오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걸 토글 버튼이라고 그러죠. 스위치는 키 온하고 오프 기능이 있어 가지고서 온하고 오프 기능이 이렇게 있는 것 말이고, 레디오 버튼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레디오 버튼 이렇게 써요. 이 레디오 버튼의 특색은 뭐죠? 이 다중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레디오 버튼은 반드시 이게 선택이 되면은 이게 꺼지고 이것도 꺼지고 또 이게 선택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꺼지는 레디오 버튼이요. 이게 왜 레디오 버튼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우리가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라디오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와 같이 그 버튼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나를 누르면 다른 것이 꺼지고 또 어떤 것을 누르면 또 다른 것이 꺼지는 이런 것이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라디오라는 것은 어떤 방송국을 선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하면 소리가 두 개가 동시에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통신이론에서도 배웠다시피 국부발진기에서 발진 주파수하고 입력되는 전파가 455kHz 중간 주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직 하나만 돼야 되잖아요. 두 개 이상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디오 버튼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이 되고 기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누르면은 해제되는 이런 형태를 레디오 버튼입니다. 근데 이 레디오 버튼은 레디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서 레디오 그룹이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레디오 버튼을 넣어가지고서 이런 작용이 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통도를 보면은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뷰가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텍스트 뷰, 그 다음에 버튼, 컴파운드 버튼 해가지고서 컴파운드 버튼이 4개, 체크박스, 토글 버튼, 스위치, 레디오 버튼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와 같이 전체 개통도, 패밀리 라인, 가계보 이런 것이 우리 책의 그 155쪽에 그림 4-에 있으니까 항상 이 개통도를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훨씬 더 속성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아 가지고서 절대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속을 어떤 식으로 보면 앞에 것들은 버튼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통도를 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체크박스예요. 뭐 체크박스는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레디오 버튼하고 다르게 체크박스는 멀티플 초이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박스는 어떻게 우리가 XML 파일에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렇게 같이 체크박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줄로 할 때는 이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체크드가 true가 됐을 때 여가 체크가 되고 체크드가 없으면 디폴트가
체크드가 없으면 디폴트가 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체크드가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체크가 돼서 다중 초이스가 가능한 것이 체크박스예요. 자, 체크박스는 우리가 그냥 XML 디자인에서 갖다가 놓으면은 이 같은 거 하고,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입력하지 말고 strings.xml 파일에 넣어 가지고서 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아이디를 반드시 자기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설정을 안 하면은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디폴트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자바 프로그램하고 연동하기 힘드니까 이 아이디의 이름을 이 체크박스의 내용하고 연관시키면은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가 좋지. 이걸 갖다가 1, 2, 3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프로그램하고 연계했을 때 좀 저기 그 상기하는데 기억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셔 가지고서 이 아이디 이름을 잘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개의 체크박스가 있어도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왜냐면 다중 초이스를 하기 때문에 이건 독립체산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크박스하고 체크박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잖아요. 체크가 됐을 때 뭘 해라. 체크가 됐을 때 뭘 하라. 해제가 됐을 때 뭘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체크박스에서 체크와 언체크가 바뀌었을 때 자바 코드 3단계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자바에서 필드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필드 선언을 하고 이 XML 파일에 선언된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자바 코드에 있는 아이디 필드 변수하고를 연계시킨 것이 바로 find view by id라고 그랬어요. 이거 반드시 하고, 여기에 캐스팅 있잖아요. 요것은 지금 안드로이드 4.0 이렇게 되면서 요것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하면 어떠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워닝이 뜹니다. 왜 중복해서 하느냐? 이렇게 워닝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조심을 하셔야 이 버튼에다가 익명 클래스의 이벤트를 넣는 거죠. 마이체크라는 체크박스에다가 익명 클래스 이벤트 리스너를 다는 거죠. 이벤트 리스너 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벤트 리스너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것이 이벤트 리스너를 다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독립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내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익명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급 프로그램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는 익명 클래스만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자주 써먹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써먹으니까, 이게 우리가 독립된 클래스를 쓸 때나 그다음 내부 클래스를 쓸 때는 이걸 갖다가 객체를 만들어 놓잖아요. 리스너 객체를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또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앱 개발할 때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익명 클래스 방법이기 때문에 익명 클래스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갖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my checkbox set on checked change listener를 다는, 리스너를 어떤 걸 다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고급 프로그램에서는 리스너 달 때는 add를 썼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마우스 리스너를 단다. 마우스 리스너 기억나십니까? 5개 있었죠. 마우스 프레스드, add 마우스 프레스드, 마우스 프레스드가 있으니까 딜리스드가 있고, 마우스 클릭드가 있고, 이그지트가 있고, 엑시트가 있고, 마우스 엔터드가 있고, 이와 같이 5가지가 있었어요. 그와 같은 거 했을 때는 add 마우스 리스너를 달았어요. 근데 여기는 set을 쓴다는 거. set on checked change listener가 checked change 리스너는
이 체크 버튼이 체크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본다는 거죠. 가지고서 이걸 써가지고서 뉴하고 띄우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온체크드 체인지라는 이런 메서드가 실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컴파운드로 해가지고 버튼 뷰라는 것이 나오고, 왜냐하면 체크드 박스는 우리가 컴파운드 버튼을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뷰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불리한 값으로서 is checked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is checked 값이 true면은 체크가 된 거고 false면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체크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할 때는 이 is checked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this는 무슨 this느냐면은 체크가 change this너지 체크가 체크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체크가 체인지가 됐다 이거. 체크되어 있었는데 다시 풀어진 건가? 아니면 그대로 상태였는데 체크가 새로 생긴 건가? 그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 상태는 여기 is checked로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true면은 체크가 된 상태고, true면 체크가 된 상태고, false면은 이게 false면 현재 체크가 안 됐다는 상태죠. 그러면 아까 체크가 됐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용을 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갖다 한번 하겠지만은 이론적으로 요것을 여러분들이 무장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컴파운드 버튼에 있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체크드 박스, 이게 체크드 박스에 이 메서드 안에 파라미터가 두 개가 전달해 온다. 하나는 버튼 뷰가 오고 하나는 is 체크드 값이 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하고 토글 버튼. 스위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온, 오프 이런 것이고, 토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온 되고 한 번 누르면 오프 되고 하는 것이 토글 버튼이죠. 자, 토글 버튼이요. 그래서 체크드가 true면은 on이 되는 거고, 체크드가 false면은 off가 되는 거고, 체크드가 true면은 on이 되는 거고, 체크드가 false면은 off가 되는 거죠. 여기는 스위치를 4개로 놨지만은 그냥 스위치 2개 이거 하고 이거 2개 놓고서 요 상태를 바꾸면은 그림이 요것과 요걸로 나온다는 거죠. 별거 없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냐? 자기 취향에 맞게 써라는 거죠. 체크드 박스냐, 스위치냐, 토글 버튼이냐, 이런 것은 자기 프로그램 하는 취향에 맞게 이런 것을 갖다 써라는 거죠. 우리도 살 때 마찬가지입니까? 스위치가 있는 데가 있고, 토글 버튼이 있는 데가 있고, 체크박스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라디오 버튼과 라디오 그룹이 있는데, 라디오 버튼 여러 개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게 하나만 사용한다. 이거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버튼만 여러 개 나열하면 클릭하는 것마다 모두 중복 선택이 돼요. 하나가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게 하나가 왔다 갔다 해야지, 그냥 라디오 버튼만 넣어놓으면은 체크박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룹 안에다가 넣어놓고 한다는 거죠. 그룹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그룹은 이렇게 라디오 그룹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하고, 라디오 버튼에도 당연히 여기 보면은 지금 아이디가 없는데 아이디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라디오 버튼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해요. 라디오 버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뷰는 우리가 출처가 어디가 볼까요? 오브젝트 밑에 뷰가 있고 이미지 뷰가 있고 이미지 버튼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거 다시 개통도로 가서 보면은, 개통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 쪽은 여기 오브젝트에서 뷰에서 이렇게 이미지 뷰가 오잖아요. 이미지 밑에 이미지 버튼. 이미지를 가지고서 버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지도 버튼 기능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지는 텍스트 뷰하고는 약간 좀 이와 같이 갈래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미지는 뭐 하는 거냐?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를 출력하는 이미지를 반드시 어디에다 넣어놓으려면 RES 밑에 드로우블 폴더가 있어요. RES 밑에 드로우블 폴더 밑에다가 우리가 커피해 가지고서 복사해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이거 RES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미지 뷰를 만들기 전에 이미지 뷰나 이미지 버튼을 만들기 전에 이 RES 밑에다가 RES 드로우블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먼저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 때 선택이 가능해져요. 그게 순서가 좋습니다. 우리가 버튼이나 라벨에다가 문자를 갖다가 넣을 때 strings.xml 파일에다가 미리 글자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RES의 드로우블 폴더에다가 미리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이 이미지 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뷰 및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의 XML 속성은 뭐냐? 우리가 텍스트 뷰는 많이 속성을 찾아봤지만 이미지 뷰 속성은 뭐냐 했을 때 이 소스의 이미지 경로를 나타내. 이미지 소스 경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RES 밑에다가 드로우블 밑에다가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복사에다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사에다 RES 밑에. 그 다음에 우리는 민맵은 어디서 사용했었죠? 민맵은 우리가 아이콘을 만들 때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했을 때 맥시멈 하이트, 맥시멈 위드스 가지고 이미지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타입에 가지고서 이미지를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RES 드로우블 폴더에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지 다른 데 있으면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에제인데 이미지 뷰와 이미지 버튼의 XML 코드다 해서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지고 소스를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미리 갖다 놓으면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도 이렇게 소스를 해가지고서 이미지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미지 버튼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뷰를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이 DP 가지고서 DP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장을 했죠. 이렇게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타입이 XY에 적절하게 XY 그의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미지 뷰는 폭을 300으로 하고 높이를 100으로 했는데 피트 센터를 스케일 타입을 피트 센터로 했어요.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미지 뷰가 가로하고 세로가 이게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폭하고 가로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지금 우리 책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수정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원래 원본 사이즈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4-2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만들 거예요. 이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서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요 부분이 안 보이게 했다가 여기서 체크를 하면은 요 밑에 부분이 보여가지고 좋아하는 동물을 해가지고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를 하면은 그 그림이 여기에 보이도록 하는 이런 그림이 이런 앱을 만들 거예요. 이 앱을 갖다가 만들면서 다양한 관련되는 프로그램 소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뭐 우리가 마진을 둔다든지 패딩을 둔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죠. 이건 이제 패딩이죠. 우리가 패딩은 이와 같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쌀 때 지금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쌀 때 흔들리지 말라고 박스 안에다가 넣는 것을 이걸 패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띄우는 것들은 이거 우리가 레이아웃 마진으로서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디자인을 갖다가 먼저 하는데 이 이미지들은 제가 우리 강의 자료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받아 가지고 카피해 가지고 이 드로우블 폴더에다가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죠. 드로우블 폴더에서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복사를 갖다 해놓고 앱을 하나씩 만들고 여기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비저빌리티 속성을 인비저블로 선정하는 것하고 곤이 있는데 곤은 날아가 버린 거 위치까지도 빼는 거고 인비저블로 설정해 가지고 이 나머지 밑에 부분이 요 체크박스 시작함을 누르기 전까지는 안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바 코드랄지 이런 것들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실습 시간에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소스 코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책도 있겠지만은 책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가 바로 여기 요 파트입니다. 무슨 파트냐? 레디오 그룹을 사용해 가지고서 선택되는 레디오 버튼에 따라 가지고서 어떻게 액션을 설정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스위치 버튼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디오 그룹 가지고 get checked 레디오 버튼 ID 해가지고 이 버튼의 ID에 따라 가지고서 액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게 우리 책에는 아마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우리 책에 192쪽이 있어요. 192쪽 교과서 192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접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나 할 때 요 부분을 갖다 응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참고를 하게. 또 나중에 찾으려면 잘 안 찾아져요. 시험 볼 때만 시간이 없으면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레디오 버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 부분을 이용해 와서 이 형식에 맞게 하면 돼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분 암기가 되겠죠. 암기가 되면은 가장 바람직하고 완벽한 것이지만은 암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192쪽은 잘 표시를 갖다 해 놓으십시오. 저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책에서 이렇게 192쪽을 딱 표시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가르칠 때 이거 192쪽 레디오 버튼 요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면 얼른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4주째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론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이론을 갖다가 1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서 지금 4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4장이 끝납니다. 4장이 끝나 가지고서 아마 다음 시간 할 때 제가 연습 문제에 관련되는 또 숙제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낼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가 올라오면은 한 주치를 하루에 하나씩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한번 쫙 들어가지고서 무슨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 주에는 5주로서 챕터 5 레이아웃 익히기. 레이아웃 익히기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레이아웃 익히기를 한 주 정도 해가지고서 5장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3학년들 정말 그 숙제도 잘 내주시고 여러모로 잘 협조를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더라도 이 실습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실력이 느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